나는 그림은 사각자다 그래요. 머리, 가슴, 손, 발. 그러니까 머리는 컨셉이고 가슴은 감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뭐 감정이입도 되고 뭐 해서 상상이 나오는 거고, 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형성하시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 그림으로 형성하시고 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발이다. 발은 뭐냐 그럼 경험이에요. 양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경험인데, 행복한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하지만 즐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저희가 상처받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림 그리는 김선두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작년에 학교 정년하고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낮에 그림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기아 타이거스 야구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 창작하는 게 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전시 일정에 좀 쫓겨가지고 이렇게 그랬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어떤 기사에 백남준 선생님 인터뷰 보니까 작가는 게을러야 된다. 이제 그거를 요즘에 실감하고 있는데요. 막 그림 그리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작가들이. 그렇죠. 미리 이렇게 그림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쫓기면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색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예.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작업적인 그런 그 양질의 어떤 생각도 나올 테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반복적인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백남준 선생이 게을러야 된다라는 게 사색할 수 있는 어떤 여백을 그냥 가져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이 간.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화 작업하시면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작업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한국화를 그리셨거든요. 아. 주로 이제 하조하고 사군자, 그 다음에 산수. 이제 허백년 선생하고 남농 허건 선생님한테 배우셨어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주 보던 것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럼 한국화를 좀 그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어렸을 때의 어떤 정서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환경이 참 예술가들한테는 중요한데,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까 특히 그 사형제 중에 특히 제가 좀 조용히 개구졌어요. 도시 아이들은 이렇게 수영 배우면 조금만 풀장이나 걸 배우잖아요. 뭐 내과. 네. 근데 우리는 바닷가. 바닷가 가서 그 동네 형들이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배, 거의 거기서. 생존. 예. 네. 그럼 바닷물도 좀 짠물도 먹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그냥 배워가지고 배 잡고 이제 수영을 하고 자연과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천진스럽게 살았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 작업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들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환경이 만들어준 정서나 그런 재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중3 때 제가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유토피아, 천국에서 살다가 이 도시 금오던 그 달동네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환경이 바뀐 데서는 어떤 그런 헤매는 기간이 많이 좀 우울했죠, 그때는. 우리 때 연합고사 처음 생겼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험.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제 뭐 시험이 닥쳤는데 그 많은 과목이 어떻게 한계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합고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가고 또 거기 가니까 얼마나 노는 애들이 많아. 3년 동안 열심히 놀다 보니까 우리 때는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에서 떨어져가지고 본고사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고서 재수할 때 이제 정말 정신 차려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중앙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 그 한 4년 반의 그 기간이 제 작업하는데 소중한 기간인 거예요. 뭔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그럴까? 사람에 대한 이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는 그림은 사각자다 그래요. 머리, 가슴, 손, 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발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컨셉이고 가슴은 감성이 있어야죠. 그래야 뭐 감정이입도 되고 뭐 해서 어떤 상상이 나오는 거고, 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형성하시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손. 발은 뭐냐 그러면 경험이에요. 이것들의 어떤 양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경험인데 행복한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 하지만 즐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프고 슬프고 자기가 상처받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맞아요.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면 그러잖아. 너 이제 작업 좋아지겠다고. 맞아요.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예전에 치아선? 네, 영화. 네, 그 그림을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예. 그리고 책의 어떤 그 표지? 네, 남한산성 남한산- 표지. 예. 그건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 영화는 그 임권택 감독님의 오원 장성업을 소재로 한 영화 치화선이었는데요. 근데 서울대 박물관에서 그때 오원 장성업전을 했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그때 제 은사이신 이종성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문을 받게 되고 그걸 좀 대역을 할 수 있는 작가를 또 제가 어떻게 또 맡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참여하게 된 거는 한국화에 대한 좋은 점들을 좀 알리고 싶은데 미디어가 영화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널리 이렇게 좀 알리기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시연한 작품이 한 17점 정도고요. 뒤에 걸리는 그림이나 뭐 병풍이나 이런 게 다 하면 한 80여 점. 나름 그래도 한국화를 제대로 다룬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 영화의 주제는 작가로서 어떤 자기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또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작품 완성을 위해서 거듭나는 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한산성은 그때 학구제에서 갤러리도 했지만 출판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선철주 주관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성곽 밑에 이렇게 그 냉이가 이게 자란 거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송파잖아요. 네네. 그때 아파트 살았는데 거기 아파트 거실에서 보면 남한산성 능선이 이렇게 보여. 출렁출렁출렁하는 게 그 능선 따라서 성곽이 쭉 가거든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험난한 역사와 거기에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신선스러운 삶이 이 출렁거리는 요 능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형상화 시키면 좋겠더라고. 능선 딱 그리고 거기에 냉이 2개를 그렸죠. 앞뒤로. 까만 남한산성 제가 써준 글씨하고 그게 한동안 굉장히 회자됐어요. 나 듣기 좋으라고 김훈 선생님의 어떤 그런 필력과 같이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한국화의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알리고 싶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이게 좋은데 이거 네.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지 않았었나. 근데 또 사실 선생님이 또 활동할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네. 현대 미술 자체가 약간 미니멀하고 이런 느낌이 좀 주류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미니멀리즘이죠. 단색화가 확 하단에 어떤 현대 미술로 휩쓸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쪽엔 또 민족 미술이 있었고,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화를 하게 된 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했는데 일단 동양화냐 서양화냐 어떤 걸 택하냐 했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지만 사실은 저는 그때 오히려 이렇게 세잔이나 고흐나 그런 서양화 작가들에 더 열광했고 많이 접했어요. 우리가 보통 고흐는 잘 알잖아요. 고갱이랑 갈등이 있어야지 자기 길을 자른 그 화가는 잘 아는데 조선시대에 그 채국이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이 내 그림을 몰라준다 해가지고 자기 눈을 찌른 사람이에요. 두 눈으로 볼 필요 없다. 한 눈으로만 봐도 된다. 충분하다. 그런 그 기백이 있는 그 화가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맞아. 미술 교육이 이렇게 왜곡돼 있냐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단에 와서 활동해 보니까 산을 등산하는 건 똑같더라고. 동양화를 한 사람은 동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동쪽 노트로. 서양하는 사람은 서쪽 노트로 올라. 정상에서 만나. 동서남북이 없어진다고. 정상에 가면. 그러니까 그림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많이 왜곡돼 있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없는데 지금 한국의 하단은 서쪽만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나 이렇게 보면 유행하는 게 있어요. 하단에서.
지금 한국화 쪽 이렇게 내가 심사를 가보면 뭐 수목으로 세 필러 굉장히 그 하이퍼리얼리즘 비슷하게 풍경이든 인물이든 막 그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종화 선생님이 옛날에 내가 데뷔할 때 그 개간 미술에 심사평을 쓴 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지금 유행하는 것은 이미 한물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지금 화단에 데뷔하려고 어디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뭐 개인전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잘 봐야죠. 지금 어떤 유행한 거에 반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잘해야지 하나만 하면은 절름발이라는 거죠. 기법에 있어서도. 근데 한국화의 어떤 본질은 수목을 이렇게 치는 거죠.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빌려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게 그려야 돼. 다 함께 그리면 일단은 좀 꽝이야. 틀리게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것이다. 한 발 더 나가면 틀리게 잘 그려야 된다. 그럼 자기 스타일이 나온다. 같은 인물인데 모딜리안이 또 틀리게 그리잖아요. 피카소도 틀리게 그렸지, 마티스 그렇지. 우리 보면은 신윤복, 미인도 같은 거 약간 변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김명국의 그 달마도 같은 것도 그렇고, 김홍도 그리면서도 풍속가 보면 약간씩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그 선생님의 그 조용한 개구장이처럼. 근데 한국화가 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추상적이에요. 선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선이 없어요. 이 머리카락도 선처럼 보이지만 이거 원통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수많은 면이 이렇게 집적돼서 만든 원통이지 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태생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화는. 근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면 무조건 잘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함께 잘 그리는 거는 한 10%나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 사실은. 그리고 그 형태를 컨셉에 맞게 끄집어내는 게 진짜 대상력 아니냐. 근데 동양에서는 선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형태와 필력이 같이 붙어 다녀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로서 어떤 기본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고. 드로잉을 많이 해야죠. 특히 인체 드로잉. 저희 은사님이 오태학 선생님이 국전에 특선한 작품이 있어요. 내가 이 닭을 그릴 때 드로잉 1000장을 했다. 드로잉 신촌 시장 가서 하루에 10장씩 해라 뭐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그렇게 한 70, 80장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장을 한번 채워야 된다 이렇게. 순진했으니까 그냥 하라면 했지 그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종성 선생님한테 사군자 배웠던 거 하나, 오태학 선생님이 이렇게 10,000장의 크로키를 하라는 거 하나, 그 두 개가 지금까지 내가 하단에서 살아남는 무기 내지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기본기를 단단히 해서 가라. 그 기본기가 튼튼하면 계속 어떤 수준에 있는 작품이 나온다. 거기다가 자기 걸 얹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미술이라는 게 사실 문턱이 좀 낮다. 다른 거에 비해 뭐 음악이나 체육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바로 올라가려고 급하죠.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가브리엘 오르주코 그림에 루프트 루프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위에서 바라보면 그 지붕에 그 물이 이렇게 착 차 있는 그게 보이지만 아래에서는 그거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보여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필력이나 이런 걸 보이는데 밑에서는 적당히 하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경지의 그 붓의 맛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기는 테크닉적인 기본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컨셉 잡는 것도 그 감각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작업들 보면 특히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적인 느낌들이 많아요. 네. 동양의 그 보면 소동파가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이야기가 있죠. 마치 시를 쓸 때는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선명해야 되고
또 그림에는 시적인 어떤 정서가 흘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시에서 보면 일물 일어설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미지를 선택할 때 언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딱 맞는 하나의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함축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림도 우리 예컨대 선을 칠 때 한 선, 적절한 선, 굵기라든지 그치. 우리는 보통 하가들 맛이라고 그러지. 예. 그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네. 얘기 듣고 보니 딱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일상 언어가 아니잖아 시언어. 그렇죠. 자유로운 거를 이렇게 전제돼 있는 거죠. 그 바탕에 발상하는 데는 시를 이해하고 또 좋은 거는 한번 써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문인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림 발상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써봤는데 그걸 가끔 제가 옛날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청훈 선생님이 김하백 이걸 한번 묶어봐 그러더라고 이렇게. 아, 시집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너에게로 유턴하다라는 시그림체를 한번 냈었죠. 보통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그 그림 될 만한 걸 찍고 거기다가 시를 간단하게 하면은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이런 납별이나 철조망 블루스라든지 지지 않는 꽃, 느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데서 내가 길러낸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 걸 선생님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앞으로 그럼 또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거예요? 한국하면 되게 이제 전통적인 걸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깨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현대 미술로 새 한국화. 그렇게 되려면은 주제는 정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돼야 되고 질문을 잘 던지고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아무나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온 작가 그런 작가로 남다면 좋겠죠. 네. 저는 계속 그게 이제 맴돌아요. 아까 말한 조용한 개구장이.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함축되지 않았나 아까 그 선생님 말에.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예술로 가면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는 즐거움이 있고 작가나 관객들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은 보는 재미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보다는 즐거움이다 먼저. 근데 이제 즐기다 보면 뭔가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뭘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 늦지 않다. 근데 우리 화가들끼리 어떤 언어 중에 재밌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림 재밌다?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의미야. 이때까지 못 본 그림이다라는 의미야. 또 잘 그렸다는 의미가 있는데 새롭다라는 데도 좀 더 있지. 방점이가 있죠. 재밌다라는 게. 모두 재밌다야. 네. 그래서 그림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일단 삶도 먼저 재밌어야 된다.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트리포 감독이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화가 다 메시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너무 함축적이면서 딱 떨어지지만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참 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작업적인 게 선을 하는데 진짜 이거 동양어를 또 그리려고 하니까 막상 제 이렇게 좀 오야. 잘 그렸네. 어떻게 좀 네, 선맛이 나네. 손맛이 나요. 네네네. 네. 야 이거 동양어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 갈피를 제대로 썼는데 특징도 재밌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아, 네. 대단하시네 역시. 너 근데 네. 좀 젊게 좀 그려주지. 아, 그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전시도 이렇게. 아 좋죠. 네, 인물아. 좋지. 네. 인물하니까.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예. 그 인터뷰하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의 그런 다음도 계속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공실 TV에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우리 윤 선생 만나게 돼서 진짜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전시로 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